안녕하세요. 돈되는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알람, 구독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제목, 일본 경제 보복, 일본 TV 산업 줄도산, 스텔라 케미파 파산 위기, 그리고 파나소닉, 소니는 OLED 패널 못 구해서 TV 사업 파산 위기, 그리고 JDI는 OLED 생산 못해서 이미 마탱이감 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이 지난 2일 금요일이죠.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본격 제외하면서 2차 경제 보복을 단행했습니다. 일본 아베크롬비도 이제 입으면 안 되겠습니다. 아베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일본이 그렇게 자신만만해 하면서 수출 규제를 했는데 자신만만해 왔던 정치인들과의 모습은 다르게 일본 산업계 중에서도 특히 대한국 수출 비중이 높았던 반도체 소재 업계들과 TV 업계들은 정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발언과는 너무나 다른 반응인데요. 실제 일본 기업들에겐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장담에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이 눈에 보이게 되면서 그 불안감이 여러 일본 내부 산업계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7월 초죠. 일본이 1차적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재료 3가지 품목,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인 불화수소, 폴리이미드에 대해서 기존 방식인 포괄 허가가 아닌 건 바이 건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실상 수출을 못하게 하는 건별 허가를 받도록 심사를 까다롭게 바꾸는 수출 규제, 즉 경제 보복을 단행함으로써 삼성과 LG 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등을 믿고 설비 투자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들인 여러 일본 기업들이 이젠 2차 경제 보복인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함으로써 불안감이 아주 최고조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화될 경우 한국에서 소재 국산화 플러스 거기에 수입처를 다변함으로써 이젠 일본 산업계가 한국으로부터 패싱당할 수 있다는 염려까지 고조화되면서 일본 정부를 비난 및 비판하는 여론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일본 여러 신문에 따르면 스텔라 케미파 같은 경우는 고순도 불화수소의 경우 지난 한 달 동안 한국에 수출을 할 수 없었고 그에 따라 매출이 전혀 생기질 않았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업체에 있어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체인데 특히 반도체 호황과 더불어 작년에 증설했던 공장의 가동 상태가 현재 좋지 않아 정말 걱정이 태산이다. 개별 허가 절차를 실제 추진 중이긴 하지만 정해진 절차를 거친다고 해서 당장 수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현재로서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또 여기에 대한민국의 수출량을 잃게 된다면 매출적인 면에서 타격이 굉장히 크고 추가적인 설비 증설로 인한 가동 문제도 심각해질 수 있다. 이런 규제로 인해 개별 허가가 아닌 기존의 방식인 포괄 허가가 얼른 승인이 나길 바라고 부디 한일 관계가 개선되길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스텔라 케미파 같은 경우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고요. 자, 파나소닉과 소니는 TV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어 버렸습니다. 유기발광 다이오드 TV가 이번 상반기에만 전 세계적으로 누적 판매 대수가 500만 대에서 600만 대 이상 판매되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OLED TV 시장은 LG 디스플레이가 꽉 잡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굳이 LG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LG전자 제품이 팔리지 않더라도 LG 디스플레이는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왜냐? 일본의 소니 그리고 파나소닉의 OLED TV가 일본에서건 혹은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건 판매만 되면 LG 디스플레이가 수익을 얻는 이유는 바로 소니와 파나소닉에게 사실상 LG 디스플레이가 대형 TV용 OLED 패널을 독점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디스플레이 쪽에선 어떻게 이야기가 달라지느냐?
일본 수출 규제의 영향도 비교적 덜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대형 OLED 패널을 생산하는 우리나라 여러 업체들, LG 디스플레이와 협력 중인 국내 업체들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형 OLED 패널 같은 경우는 수율 문제 때문에 생산성도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들 그냥 공장을 계속 짓는 겁니다. LG 같은 경우도 중국의 현재 OLED 라인을 증축하고 있죠. 근데 이게 또 한번 아베의 자충수인 게 우리나라 업체도 키워줄 수 있지만 이 규제로 본인들이 그렇게 또 경계하는 중국 업체들까지 키워줄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사실 최악의 수죠. 아베의 이 수출 규제가. 지금 OLED TV는 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 생산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시장이 성장하는 것 대비 OLED 생산량이 못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몇 년 동안 비교를 해보면 OLED 가격이 예전보다야 당연히 떨어졌지만 지금 삼성의 QLED나 UHD 대형 TV들과 비교해 봤을 때 가격 하락폭이 어느 쪽이 더 크죠? 당연히 QLED나 UHD 쪽입니다. LCD 기반 패널이거든요. 얘네는 기존의 LCD는 잘해왔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지금 중국에서도 잘해요. 생산성도 높죠. 수율도 심지어 좋습니다. 성능 말할 게 없죠.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퀀텀 닷 등등 활용을 해서 LCD의 성능을 극한 끌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가격은 오히려 점점 더 큰 하락폭을 보이면서 떨어지고 있죠. 하지만 OLED는 아니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OLED TV의 가격적인 면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일본이 수출 규제를 가했고 우리나라가 현재 디스플레이까지 수출 규제 품목에 넣을지에 대한 강한 고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딱 OLED 패널을 수출 규제 항목에 넣는다면 정말 어떻게 될까요? 중국 업체들이 아마 좋아서 난리가 날 거예요. 아주 박수치고 나팔 불고 대한민국에게 정말 고맙다고 절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LG 디스플레이 대형 OLED 패널이 중국 업체에게도 가거든요. 여태 이 중국 업체들은 대형 OLED 패널을 사용해서 TV를 많이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었어요. 왜냐? 중국 BOE가 대형 OLED 패널 팔리는 만큼 못 받쳐주거든요. 물량을. 거기에 이 패널의 성능과 수율 자체가 기본적으로 좋질 않습니다. 중국도 중국 제품을 안 쓰는 거죠. 양품으로 사와서 양품이라고는 하는데 TV 만들어 봐야 AS 비용이 더 드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스카이웍스, 창웅 등이 굳이 자국 기업인 BOE 거 받지 않고 LG 디스플레이 걸 독점으로 수입해서 쓰고 있지만 그마저도 판매할 대형 OLED 패널이 모자란다는 거죠. 지금 없어서 못 팔고 있는데 LG OLED 패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중국에겐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럼 매출 면에서 그리고 시장 점유율 면에서 보면 소니와 파나소닉은 패널을 못 받죠. 그럼 못 팝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 점유율이 뚝뚝 떨어질 겁니다. 자, 다시 진출한다 한들 TV 같은 경우는 적어도 한번 바꾸면 몇 년은 쓰죠. 이 몇 년 동안 아무리 소니와 파나소닉이 난리를 쳐도 시장 진출이 다시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업체, 우리나라 LG 디스플레이는 그 시간에 놉니까? 당연히 OLED TV에 대한 품질, 경쟁력, 성능 등을 높이겠죠. 자, 다시 한번 이 역사를 봤을 때 전자시장에서 한번 도태되면 다시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자, 일본 JDI가 어떻게 망했습니까? OLED를 못 만들어서 사실상 망한 거 아닙니까? 시장 트렌드를 못 따라오는 거죠. 대만 컨소시엄 업체가 투자금 줄여다가 회사 상태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이제 일본 업체니까 그냥 쓰겠습니다. 마탱이가 그냥 훅 갔으니까 답이 없어 보여서 투자 취소한 거 아닙니까? 그 와중에 당장 애플이 LCD 받을 게 좀 있으니까 겨우 어떻게 1조 원 정도 어떻게 구해다가 다 죽어가는 업체 심폐소생술 후후 불어서 살려준 거예요. 다 OLED 만들어서 LCD보다 뛰어난 화질을 스마트폰에서 이제 보여주는데 미쳤다고 애플이 계속 JDI가 생산하는 그 중소형 LCD를 사용할까요? 아니란 겁니다. 노트 10, S10, 노트 9, 기타 S 시리즈 등등 삼성의 중고가형 이상의 라인업엔 이미 오래전부터 LCD가 안 들어가요. 그마저도 요즘 나오는 중저가형이라는 A 시리즈에도 심지어
해서 OLED가 들어갑니다. 자, 중국의 화웨이, 오포, 비보, 샤오미 얘네 다 본인들 잘 팔리는 스마트폰들에 OLED 넣습니다. 이제 JDI는 사실상 끝났어요. 이 와중에 LG 디스플레이는 한일 갈등에도 불구하고 올해 OLED 패널과 OLED TV 생산 목표를 최대로 끌어올리고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또 그 와중에 일본이 더 열받는 소식은 LG 디스플레이가 불화수소 대체품을 찾았다는 겁니다. 실제 일본이 한국 수출 규제로 타격을 주려는 품목 중 불화수소가 LG 디스플레이에겐 문제였는데 이젠 일본산 대신 대만, 중국산을 들여오고 있고 실제 국내 불화수소 생산 업체와 협업해서 소재 국산화에 열을 가하기 위해 열심히 테스트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폴리이미드 자체는 아예 OLED TV 제조 공정에 쓰이지도 않았고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며칠 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액체 불화수소 같은 경우는 이미 국산화에서 이원화 및 확대 적용을 위해 라인에 테스트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번 얼른 국산화 성공 소식이 우리 산업계에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알람,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